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지난번 우리 프로는 언제나 급소를 노린다. 킹핀을 공략하라 편에서 만났어요. 그 챕터에서 킹핀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앞에 있는 멘트를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프로는 언제나 급소를 노린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난 한 놈만 패. 혹은 난 원래 때린데 또 때리는 게 특기야.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 같아요. 헛다리 짚지 말고 딱 핵심만 노려라. 정말 단순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은 무엇이냐. 물론 한 번에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방을 찾아서 그 한 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킹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왜 어떤 실패를 겪으면서도 왜 실패를 하는지 혹은 내가 왜 꺾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킹핀이라는 포인트가 딱 내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 킹핀은 그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뚜렷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킹핀이라는 포인트를 딱 건드렸을 때 어떤 결과를 한 번에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 도미노로 따지면 왜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딱 하나가 가서 어떤 포인트를 딱 때리면 그 핀이 쓰러지면서 그 뒤에 있는 핀들을 차례차례 다 넘어뜨리면서 하나의 그림을 한순간 완성시키잖아요. 그런 포인트. 그게 킹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은 다음 챕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라. 섬세함이야말로 최고 경쟁력이다.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게 하고 디테일이 완벽을 가능케 한다. 데이비드 패커드, HP 공동 창업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경쟁업체 경영진이 직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관한 세심한 부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프레드 터너, 맥도날드 전 회장. 세계적인 슈퍼카로 주목받는 람보르기니는 본래 농기구용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로 창업주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열렬한 자동차 광이었다. 어느 날 그가 갖고 있던 스포츠카 중 한 대인 페라리의 클러치가 그만 고장이 나서 페라리 창업주 엔초 페라리를 찾게 되었다. 이봐, 당신은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줄도 모르는군. 돌아가서 트랙트나 모시오. 문전박대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은 람보르기니는 매우 화가 났고 직접 차를 분해해서 고치기로 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고장난 클러치 제조사가 자신의 트랙터 클러치를 납품하는 회사였다. 그 즉시 그는 부품 창고에서 클러치를 가져와 아무 어려움 없이 자동차를 고쳤다. 그리고 페라리와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963년 람보르기니 자동차 회사를 만든 그는 1966년 제너럴 모터쇼에서 미우라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스포츠카였다. 이때부터 람보르기니는 명품 스포츠카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1974년 출시한 카운타크는
지상 최고의 스포츠카라는 별명을 얻었다. 만일 페루치오가 페라리의 문전박대에 모멸감만 느끼고 돌아섰다면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 브랜드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고 포기하는 대신 직접 자동차를 해체하면서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을 유심히 살폈고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 지상 최고의 스포츠카를 만들어냈다. 뛰어난 전략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을 전략으로 끌어낸다. 한 달에 1,000,000원씩만 벌었으면 좋겠다. 내 컴퓨터에는 1999년에 세운 5개년 계획이 있다. 5년 동안의 플랜에 도표까지 그려넣어 구체적으로 완성한 X파일이다. 무용과 사업, 생활방식 등 각각의 항목까지 세분화한 그 플랜은 2003년까지 내 지갑 속에도 들어있었다. 나는 매일 그 플랜을 꺼내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순간도 목표 없이 쉰 적이 없다. 사업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몇 가지 질문을 놓고 나 자신을 한없이 들여다보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나열해 보기도 했다. 나는 무용을 잘하고 연극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이어가다 보니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못하는 것은? 땅을 사고 팔거나 집을 늘려나가는 것과 같은 재테크 쪽에는 젬병이었다. 사랑? 그것도 자신 없었다. 이렇듯 내 머릿속은 항상 이런저런 생각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섬세하게 자신의 미래를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하여 웹진, 뮤로 500억 신화를 잃은 이수영 씨의 이야기다. 프로세스를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섬세하게 그리고 사소한 것조차 집요하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체험과 만족할 만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조금 더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라. 입사 후 며칠 동안 윗분들이 칠판에 쓴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다시 정리하는 필경사 역할을 했다.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조금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상사에게 조금 더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자. 하찮은 일이라도 신께 하듯이 하자. 그 조금 더라는 원칙 때문에 나는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서 잘게 쪼개고 분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조금 더 쪼개고 잘게 보는 섬세함이야말로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운 좋게도 나는 컨설팅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수많은 성공한 CEO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일반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일을 할 때 잘게 쪼개서 보는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제품에 들어갈 부품 숫자가 너무 많다며 직접 조작하여 정기 회로도를 바꾸기도 했고 냉면 스프를 따로 떼어내어 종류별로 경쟁사와 비교하고 일일이 맛을 봐가며 고객 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도 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들은 골프나 치고 큰 기침 한 번으로 경영반침을 호려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들이 거대한 조직을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비결은 유치하리만큼 잘게 쪼개고 잘라서 보는 섬세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두 섬세함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빨리빨리 문화와 대충대충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큰 성취를 이룬 개인이나 조직일수록 세밀하게 분석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다. 세상은 프로세스의 힘으로 돌아간다. 그 때문에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취는 사소한 것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어떤 기업이나 조직, 개인도 세월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다. 세월과 함께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며 우리 역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180여 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건재한 조직이 있다. 바로 카네기 재단이다. 무수한 세월 속에서도 카네기 재단이 건재할 수 있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앤드루 카네기가 섬세함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 피츠버그에서 전보 배달원 생활을 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았다. 비록 보수가 변변치 않은 생활이었지만 그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피츠버그의 실력자가 누구인지 중요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깨알같이 메모하여 하나하나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가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근무하던 어느 날 동부지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전 노선 열차 운행이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열차가 멈춰서자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만은 예외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상세하게 기록해둔 열차 운행에 관한 관찰 노트를 참고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열차 운행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너무나 위태로웠다. 자칫 실수라도 하는 순간에는 파면은 물론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섬세하고 치밀한 노력으로 평상시 열차 운행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었기에 별다른 사고 없이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다. 평소의 섬세함 덕분이었다. 성취는 사소한 것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행동으로 구조화된 사람은 이미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섬세함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잘게 쪼개는 것이다. 둘째, 분석하여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 구조화하여 행동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성취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프로세스를 축으로 한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겉모습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라. 나는 유통점을 지도할 때마다 이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예컨대 전자제품 매장 연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은 직원들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매장은 음악이나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분위기에만 신경을 쓴다. 나는 항상 어떤 진열장이건 1m씩 잘라보는 습성이 있다. 왜냐하면 고객 역시 1m씩 잘라서 보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자신이 관심 있는 제품만 보는 법이다. 고객 입장에서 프로세스를 보라. 어느 날 거래처를 방문했는데 매장 음악이나 조명 등 인테리어는 물론 상품 역시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었다. 영업 직원들이 평가한 매장의 진열 연출 평점은 슈퍼 A+였다. 거래처 담당 부장과 함께 매장을 직접 둘러보던 나는 mp3 플레이어 코너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 직원에게 최신 인기 모델이 무엇인지 묻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한 곡 들려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직원이 잘 알겠다며 바로 mp3 플레이어를 틀어주었는데 웬일인지 작동이 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직원은 새 배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간신히 찾아내어 기기를 작동시켰지만 이번에는 헤드폰이 없었다. 급히 헤드폰을 찾아와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더니 설상가상 이번에는 노래가 들어있지 않았다. 직원은 당황해하며 음질을 테스트하려면 FM 라디오 음악을 들으시면 된다라며 기기를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이 mp3 플레이어는 얼마나 녹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려면 어디서 다운로드 해야 되죠? 이번에도 직원은 내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나는 진열된 mp3의 전 제품에 배터리를 항상 준비해서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헤드폰도 늘 갖추어 고객이 원하면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준비해두라고 지시했다. 그 후 바로 옆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코너로 갔는데 예상대로 똑같은 상황이었다. 배터리가 없다 보니 기기를 작동할 수조차 없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그 매장은 배터리 비상이 걸렸다. 그뿐만 아니라 소문이 급속도로 다른 지역 매장까지 퍼져나가 내가 방문하기도 전에 다른 매장에서는 배터리를 준비해 두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매장은 처음부터 고객 체험에 의한 친숙한 매장, 친숙한 제품이라는 컨셉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정도는 항상 준비하여 고객이 제품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고객에게 적극적인 구매를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배터리가 없었다. 몇 년을 사용할지 모를 전자제품을 단순히 제품의 외양만 보고 선택하라고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매장 직원들은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원성만 쏟아냈다. 높으신 분이 매장에 와서 사소하게 배터리나 챙긴다며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잘게 쪼개서 보는 현미경적 섬세함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전 병을 진단하는 프로세스 관찰과 다르게 무엇인가라는 내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섬세하게 관찰하는 배터리 비상을 모든 매장과 경영 현장에 철저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지금은 속도전에 의해서 일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시대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 속도만 신경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배터리가 방전된 전화기를 갖고 통화 버튼만 눌러대는 꼴이다. 준비되지 못한 자세에서 빨리빨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일의 본질과 속성을 철저히 따져보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자. A는 100m를 12초 만에 주파하고 B는 22초 만에 주파한다. 단순하게 속도만 따지면 분명 A가 더 빠르다. 그러나 A는 항상 출발할 때 성의 없이 대충 하지만 B는 언제나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에 가져가야 할 물건들을 정확히 챙긴다. 그 결과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A는 항상 다시 돌아가 물건들을 챙겨오느라고 바쁘다. 이는 100m를 12초에 주파하는 아주 빠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섬세하고 잘게 쪼개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배터리가 필요한 제품에는 반드시 배터리를 갖추는 섬세함을 갖고 있는가? 현란한 외형과 인테리어만으로는 더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다. 고객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그것, 단 1m씩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 1m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잘게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섬세함을 통해 고객에게 완전한 체험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구매를 유도해낸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왜? 라는 질문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현장에 나가면 거래처 사장들과 점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보고를 받게 된다. 그들은 장사가 잘 된다 혹은 장사가 안 돼서 죽을 맛이라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내게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원인과 분석은 빠져 있다. 또한 각자 보고하는 각각의 상황 역시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이야기를 연결하여 왜라는 단어를 붙이다 보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왜? 그래서를 5번만 반복하면 문제의 해답이 보인다.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갔을 때의 일이다. 매장 담당자는 나를 보자마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크게 줄어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걱정을 늘어놓았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왜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이 이 매장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객이 많이 오지 않는데 왜 직원들은 종종과 똑같은 자세로 일하는가? 라는 주제로 칠판에 글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집요하게 문제점을 분석해 주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종전과 똑같은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깨달음의 결론은 행동이다. 5번의 왜를 통해 집요하게 질문하다 보면 결론은 항상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나는 이 매장에서 왜라는 질문으로 엮어낸 문제 해결책을 직원들에게 곧바로 행동형 미션으로 연결하게 하였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인근 아파트별로 책임구역을 맡아서 100장씩 판촉 전달을 전달하고 오거나 하는 개별 행동 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섬세하게 문제를 살펴라. 산적한 현안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선 핵심적인 질문을 뽑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하라. 예컨대 추운 겨울에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그것이 날씨 탓인지 아니면 엔진이 오래된 탓인지 핵심 이슈를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슈를 잘게 쪼갠다.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날씨 탓인가? 와 엔진 기능의 저하인가? 로 나누었다면 또다시 그것을 잘게 쪼갠다. 엔진 기능의 저하는 차가 오래되어 그런가? 일시적인 고장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문제를 나누어 각각 물음의 가설을 수립하고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차가 오래되어 그렇다는 식으로 정리한 후 운행 기간이나 주행거리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각각의 가설을 검증해보니 엔진 이상이라기보다는 차가 오래되어서 그렇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무작정 정비소에 가기보다는 일상적인 관리에 주력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슈를 분석할 때 이를 잘게 쪼개는 것은 회를 뜨는 것처럼 겹치지 않아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그것을 풀려면 되도록 세세하게 문제점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의 선을 이어갈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기업인들과 인터뷰를 토대로 경영자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잘게 쪼개라는 것이다. 즉, 분명하지 않은 목표를, 그것도 시간이 걸리게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과 같으므로 주요 과제와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생각하고 세분화하라는 것이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와 포인트를 사전에 세세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업 경영, 나아가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점을 섬세하게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만 목표 삼았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살펴봐야 한다. 내게는 양파 껍질 관찰사란 병명이 항상 애칭처럼 따라다닌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가듯 고객 입장에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냉장고 내부를 관찰할 때 채소실의 크기가 왜 그 정도인지, 더 크게 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러다 보면 채소실의 크기가 왜 그 정도인지 명확한 이유와 원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게 쪼개 발견한 원리를 표준화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섬세하고 깐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충대충 일하면서 잘못에 관대할 경우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Winning Habit Activity Tips.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가 되라. 모든 문제는, 복잡한 문제는 잘게 쪼개어 하나씩 나눠라.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활동을 쪼개고 분석하라. 5번의 왜로 원리에 도달하라.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라. 섬세함이야말로 최고 경쟁력이다. 라는 챕터를 같이 읽어봤어요. 이 챕터는 저는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적용하기 쉬운 지침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지침이 나한테 훨씬 더 가깝게 와닿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알려준 이런 디테일들만 하나씩 내 생활에 적용한다고 해도 훨씬 더 나은 플랜을 세우거나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려요.